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. 최근 중국의 출국 금지 조치 관련 기사들입니다. 이게 외국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죠. 그렇죠. 특히 그 미국 금융기관 임원 사례도 있었고 또 상무부 직원 사례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네, 특히 이게 중국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이라서 그 배경이랑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구체적인 사례부터 좀 짚어보죠. 그 웰스파고 상무이사 첸 위에 마오라고 하죠. 이분이 중국에서 출국 금지됐다고요. 네, 맞아요. 미국 시민권자인데 원래 상하이 출신이고 그래서 업무상 중국 기업하고 자주 협력해왔던 분이라고 해요. 아, 네네. 지금 뭐 구금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. 네, 구금 상태는 아닌데 출국 자체가 막힌 거죠. 웰스파고는 그래서 바로 전 직원들 중국 출장 다 중단시켰다고 하고요. 와, 굉장히 빠른 조치네요. 네,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. 미국 상무부 직원 사례도 있다고요. 아, 네, 그 미국 특허 상표청 소속 직원인데 이분도 중국계 미국인이고요. 개인적인 여행으로 중국에 갔다가 비자 신청서에 정부 근무 사실 안 썼다는 이유로 구금이 됐다가 지금은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합니다. 개인 여행인데도요. 좀 심각하게 보는데요, 그럼. 그렇죠. 아무래도 미국 정부 직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으로 좀 연결될 소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. 미중 관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좀 움직임이 있나요? 네, 일본 기업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. 중국 출장을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주재원 가족들을 철수시킨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기업들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그럼 뭐 공식적인 반응 같은 것도 있습니까? 네, 그 미국 중국 비즈니스 협의회 USBC라고 하죠. 거기서는 이런 불투명성이 다른 기업들 출장 정책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. 아, 투명성 부족이 문제다. 네. 그리고 EU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. 안전 문제 때문에 외국인 직원 파견하기 어렵다. 혹은 뭐 출국 금지 때문에 사업 출장도 영향을 받는다. 이런 응답들이 있었거든요. 이게 근데 몇몇 사례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? 사실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. 중국 당국이 공식 통계를 내놓는 게 아니니까요. 근데 뭐 두이와 재단이라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같은 인권단체들 추산을 보면 수백 명의 미국인, 심지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출국 제한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.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. 수만 명이요? 와,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근데 중국 당국 입장은 주로 이제 도주 위험 있는 증인이나 용의자 대상이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. 누가, 왜, 언제까지 금지되는지 알기가 어렵고 해제 절차도 복잡하고요. 미국 정부는 당연히 우려를 표명했겠죠. 네, 국무부에서는 중국 여행할 때 자의적인 법 집행, 특히 출국 금지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 이렇게 권고 수준을 높였고요.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겠네요. 그렇죠. 미 대사관에서도 계속 중국 측에 우려 표명하고 자국민 귀국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. 반면에 중국 외교부는 뭐 외국인도 중국법 지켜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또 외국 기업 투자는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.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외국인 투자를 막 유치하려고 애쓰는 타이밍이잖아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참 모순적인 거죠.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데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니까요. 그렇죠. 이게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겠어요. 네, EU 상공회의소 회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. 이런 상황이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방문 자체를 좀 꺼리게 될 수 있다고요. 경제 회복에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특히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우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, 또 이동의 자유에 대한 리스크를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죠. 특히 한국 기업들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으니까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. 맞습니다.
이제 이런 지형학적 리스크를 정말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뭐 출장 정책이라든지 주재원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? 그 중국의 정책 기조가 좀 상반된다는 점이요. 겉으로는 경제 개방하겠다, 투자 유치하겠다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잖아요. 네네.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이게 외국인 투자 환경에는 정말 큰 걸림돌이거든요.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어떤 국제 비즈니스 매력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. 결국 투명성 부족이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. 그렇죠.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정말 큰 비용이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니까요. 네,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출국 금지 조치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, 경제적인 맥락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문을 열겠다는 신호와 또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신호가 동시에 나오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